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공무원 모의고사 해설 강좌를 맡게 된 김영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랑 함께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화학 생물을 이제 풀이를 할 텐데요. 문제 풀이에만 좀 급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간단한 이제 이론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이제 기체에 관한 건데요. 기체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기체라는 것은 온도, 압력, 부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 꼭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 그런 습관을 갖다 기르세요. 지금 문제 1번을 보면요. 지금 일정한 온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온도가 지금 일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타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없는데, 같은 조건에서 지금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압력 역시 같다는 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자, 얘네들이 반응해서 이제 수증기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반응식을 갖다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것은 반응식이 수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수를 갖다가 맞춰줘야 되겠죠. 재수가 어떻게 됩니까? 2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다? 반응비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반응비다. 이 반응비는 부피비에 또 해당한다. 그렇지만 질량비는 아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두시고, 지금 가를 보게 되면, 자, 가 실험을 보면 수소가 8ml, 그 다음에 산소가 10ml, 그 다음에 수증기가 8ml가 나왔대요. 그러면 얘네들의 비가 1대 2대 1이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에서 보게 되면, 수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잘못 썼네. 자, 이게 수소가 2고,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8ml 전체적으로 반응을 했으면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4ml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는 게, 가에서는 남는 기체가 뭐가? 산소가 10에서 4를 빼면 6ml가 남죠. 그 다음에 지금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자, 2대 1대 2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는 기체가 없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게 되면 얘는 24, 그 다음에 6, 1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작은 것을 갖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2ml만 반응을 하겠죠. 그래야지 2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수소 기체가 얼마큼 남는다? 12ml 남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자, 가에서 반응 후에 기체의 총 부피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가에서 반응 후에 기체의 총 부피는, 자, 반응물이 그 남는 기체도 있고, 그 다음에 생성된 기체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서 지금 생성되는 것은 수증기가 8ml가 나왔는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얼마가 남았어? 6ml가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총 남아있는, 문제를 보면, 반응 후에 기체의 총 부피니까 남아있는 부피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8ml가 아니라,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산소 더하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까지 합해서 얼마다? 14ml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반응 후에 기체의 총 부피는 나가 가장 크다 그랬는데요. 자, 반응 후에 기체의 총 부피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반응 후에 기체의 부피를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는 16이 돼 있고 얘는 결과적으로 12가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해봤자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2가 남으니까 24. 그래서 반응 후의 기체 총피는 언뜻 보면
나아갔지만 여기에서 11m니까 여기 지금 또 남아있는 게 또 12까지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4.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 가장 크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맨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자, 반응해서 남은 기체는 반응한 수소 기체는 얼마다? 결과적으로 6ml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반응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해서 반응한 수소 기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12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야? 6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12가 되겠죠. 그래서 다도 틀린 말이 되겠고요. 틀린 말.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가하고 다해서 남은 기체를 서로 반응시키면 수증기 12ml가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가하고 나해서 남은 기체를 서로 반응시키면 자, 가에서 지금 산소가 6ml 남았고 6이 남았고 산소가 그 다음에 가에서는 산소가 6ml 남았고 다에서는 수소가 12ml 남았죠. 그러면 얘네들의 반응비가 2대 1대 2가 돼야 되니까 수증기가 얼마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12ml가 생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답은 4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응 후랑 반응 전과의 남은 기체 양을 갖다가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자, 2번 문제를 보면요. 이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지금 CaCl2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뭡니까? 수분 흡수죠. 그 다음에 NaOH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CO2 흡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증가한 질량을 갖다가 측정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요게 54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생성된 H2O 양이 결과적으로 얼마라는 소리야? 54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NaOH를 채운 관에서 증가한 질량이 88이 나왔대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또 얼마가 생성됐다? 88이 생성됐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게 되면 생성된 CO2하고 H2의 몰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몰수는 지금 현재의 질량이 지금 54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H2O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얼마야? 18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게 얼마야? 결과적으로 3 정도가 되겠고요. 3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는 이게 44고요. 현재 질량이 88이니까 2몰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의 몰수니까 자,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부터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2대 3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게 되면 가에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질량.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물질 X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CH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를 시켰죠. 연소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산소랑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가에서 필요한 요 산소의 양을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요거 산소의 양을 갖다 물어봤어.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갖다 보게 되면 지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88에서 지금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산소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88이 나왔는데 산소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지금 44잖아.
거기에서 산소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갖다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게 16에다가 32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지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 64. 64가 지금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또 물의 경우는 54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갖다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18분의 산소는 어떻게 돼? 16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갖다 해보게 되면 48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산소 양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만 100% 온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연소 시에도 산소를 갖다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산소가 발생됐다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뭡니까? 여기 지금 포함된 산소가 아니라 필요한 산소량을 갖다 물어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갖다가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구해줘야 되겠지. 지금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얘는 지금 얼마가 돼 있어? 지금 이산화탄소는 지금 2몰이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2몰이 들어가 있는 거고, 몰수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몰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산소니까 6몰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질량을 갖다가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2몰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결과적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10이니까 24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6이니까 얼마가 들어있어? 6이 들어있는 거지. 얘네들 다 더한 게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야 됩니까?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전체가 46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배열을 좀 이상하게 해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4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양은 결과적으로 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46을 갖다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16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산소를 갖다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48에서 48,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빼면 16을 빼면 필요한 산소량이 나오겠네. 기본적으로. 왜? 반응 전에 원소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9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답 같은 경우는 96이라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을 보게 되면 물질 X에서 원소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비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비를 갖다 물어봤는데 지금 얘네들 전체 X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 46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지금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24니까 얘네들을 100을 갖다 곱해보게 되면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퍼센트가 이 80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산하면 약 한 5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도 틀렸다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X의 실험식을 갖다 물어봤습니다. 실험식을 갖다가 물어봤는데 지금 얘네들의 몰수가 결과적으로 실험식이죠. 얘는 지금 얼마가 2가 있고 6이 있고 얘는 지금 16이 아까 우리 계산했죠. 그러니까 얘가 결과 1이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탄소 2, 수소 6, 산소 1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갖다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 과정들 꼭 많이 연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을 보면요.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건데요. 요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n이 1까지 떨어졌을 때, 자, n이 2까지 떨어졌을 때, n이 3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는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영역입니까? 적외선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시광선 영역, 여기는 자외선 영역. 자, 이것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얘네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갖다 또 무슨 계열이라고 합니까? 라이만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갖다가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뭐. 잘못 썼네.
거꾸로 썼구나. 이게 적외선이 아니고 자외선이고요. 이게 적외선이지. 자, 자라가 가발을 쓰고 뭐 파전을 먹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에너지 값은 1까지 떨어졌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도 되는데 에너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랑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야만 되겠고요.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커지고. 그러면 지금 자외선 영역이랑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으면 에너지가 가장 큰 게 자외선이니까 파장이 가장 그 짧은 거는 자외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두시면서 문제를 갖다가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A를 갖다가 보게 되면요. A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어? A는 N이 1까지 떨어졌네요. N이 1까지. 자, N이 1까지 떨어졌으면 무슨 영역이다? 자외선 영역. 자, 자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자외선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자, 광선 중에서 가시광선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시광선만. 그래서 볼가, 그 다음에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방수되면 눈으로 볼 수가 있다.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A에서보다 길다 그랬습니다. 자, B를 또 봅시다. B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B는 N이 2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1까지 떨어지는 거죠. B는 2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바로 이제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네요. 자,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에너지는 자외선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를 보게 되면 크고 얘는 작고 파장은 얘가 더 작고 얘는 더 길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B에서 방출되는 파장이 A보다 길다. 자, 2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한번 보게 되면 자,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의 3배다 그랬습니다. 자, C에서 방출되는 거. 자, C 보게 되면 C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C는 결과적으로 N이 4에서 N이 1까지 떨어지는 거고 A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A는 N이 2에서 N이 1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의 2에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3, 1, 2 똑같으니까 이렇게 뺍시다. 얘는 4의 제곱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1의 제곱 요 값을 갖다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고 얘는 1, 3, 1, 2 얘는 2의 제곱 1의 제곱을 갖다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 뭐 비율이니까 다 지워주고 얘는 한 어떻게 돼? 16분의 한 15가 나오고 얘는 4분의 3 나오니까 같은 비율로 나타내 보게 되면 뭐 곱하기 4를 갖다 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 15, 12 정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몇 배 정도? 한 12분의 한 15 정도가 크게 되겠네요. 그래서 3배 같은 경우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D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D 보게 되면 파장. 자, D가 여기 4에서 3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3이니까 결과적으로 적외선 영역이죠. 그러니까 파장은 가장 짧은 게 아니라 에너지가 가장 낮으니까 가장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올바른 답은 2번이라고 답을 갖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봅시다.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정리가 됐네. 자, 그럼 네 가지 이제 산화 환원 방식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산화수가 증가됐을 때 바로 뭐라고 그런다? 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화수가 감소될 때 얘네들을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산화제, 환원제가 나오는데, 산화제는 상대방을 갖다가 산화시키는 물질. 그래서 자신은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 거죠. 얘는 자신은 산화가 되는 물질. 이것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지금 문제 4번을 보면요. 얘네들 지금 산화수 한번 따져봅시다. 얘네들 얼마입니까? 얘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얘는 산화수가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얘네들 산화수 얼마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에 해당하는 걸 보면요. 반응 전의 원소의 종류와 수는 같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이용을 하면 여기 지금 수소가 여기 4개가 있으니까 여기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 여기 2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여기 총 몇 개가 있어? 전에 4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산화수를 보게 되면 얘는 0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산화수 이거 주의해야 될 거.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인데 금속과 만났을 때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황산화수 얼마? 플러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황산화수는 얼마다? 플러스 6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걸 살펴보게 되면 SO4이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산화수 합이 마이너스 2인데 얘네들이 마이너스 2 곱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X 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플러스 6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갖다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게 되면 자, 일산화 질소 같은 경우는 가해서 산화되었고 자, 얘네들 보면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죠. 그러니까 산화됐고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산화수가 여기 질소가 있고 얘는 얼마? 산화수가 0이니까 감소했죠. 그러니까 환원된 거 맞네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1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나에서 A 더하기 B는 4다. 그런데 A 2고 A 1인데 2 더하기 1은 결과적으로 3이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수소를 봅시다. 수소, 다해서 수소. 얘는 산화수가 감소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환원된 거니까 얘는 뭐야? 환원제가 아니라 산화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를 보게 되면 라에서 SO2가 환원되었다. 자, 얘네들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됐네요. 그러니까 환원이 아니라 뭐다?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4번의 올바른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도 봅시다. 자, 5번부터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게 되면 네 가지 구조와 결합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네들 먼저 결합각을 갖다 한번 따져볼까요? 얼마다? 180도. 얘는 구분형이죠. 여기 비군전성 2개 있습니다. 104.5도. 그 다음에 얘는 정사면체의 모양을 해서 원래 이렇게 그렸지만 12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비군전성 이렇게 돼 있고 107도.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1번 보게 되면 가부터 라중 직선형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 직선형 분자는 한 개다. 자, 이거 직선형이죠. 이거 직선형. 여기 써줄게요. 직선형. 얘는 구분형. 얘는 평면 삼각형. 얘는 삼각뿔형. 그 다음 직선형 분자는 한 개다. 자, 1번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가 가장 많죠. 자, 거기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은 나이다. 맞네. 옳지 않은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야 될 게 요걸 또 이제 2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얘네들 한번 봅시다. 얘네들. 자,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비공유전자쌍만 물어봤죠. 이건 공유결합 공유전자쌍이고 이거 비공유전자쌍.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이렇게. 아마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가주면 되겠고요. 자, 3번 보게 되면 결합각은 여기 이제 알파가 가장 작고 베타가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알파가 가장 작고 베타가 가장 크다.
그러면 문제가 또 잘못됐네. 여러분들 문제 푼 거는 이게 베타로 돼 있고요. 이게 알파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베타가 가장 작고, 베타 어디 있어? 작고 알파 가장 크다. 3번은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 여기 PT가 좀 잘못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요. 가부터 라중 극성 분자는 두 개이다. 자, 얘 직성이니까 무극성이고요. 얘 극성이고, 얘 무극성이고, 얘 극성이죠. 그러니까 몇 개?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로 좀 넘어갑시다. 자, 생물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DNA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놔서,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티민이니까 결과적으로 A는 아데닌이 되겠고요. 자,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니은. 바로 이제, 이거 인산이죠? 무기인산. 자,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여기 모소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탄소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제 오탄당입니다. 오탄당. 자, 오탄당에서 특히 여기서 이제 DNA라고 했으니까 오탄당 중에서 어떤 거야?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자, 리을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디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사이토신이니까 결과적으로 구아닌. 자, 이걸 보면서 문제를 확인하면 될 텐데요. 자, 기억은 아데닌으로, 자, 피리미딘기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게, 참고로, 우리가 이제 티민이랑 구아닌 같은 경우가 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야? 퓨린기. 그러니까 기억은 아데닌 맞는데 지금 요 말이 틀렸죠. 그래서 기억은 1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 자, 니은도 마찬가지로 니은도 무기인산 맞는데 디귿 같은 경우는 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리보스가 있을 경우는 DNA가 아니라 RNA일 때, 그 다음에 자, 리을은 구아닌으로 당과 수소결합을 한다. 얘는 염기잖아, 염기. 그러니까 당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염과 결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 자, 뉴클레오타이드 가장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비율이 얼마다 1대 1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4번으로 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봅시다. 7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 그림은 지금 성염색체에서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자, 성염색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X 또는 XY라고 얘기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또 확인해야 될 게 같이 돼 있으면 이것을 동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다르게 돼 있으면 이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도 어떻게 돼? 이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배치를 갖다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확인할 게 있는 게, 먼저 이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성유전이랑 한성유전이죠. 반성유전이라는 것은 X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경우고요. 한성유전은 Y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인데, 먼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한성유전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성유전이라고 만약에 이제 유전질환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가계도에서 남자들만 나타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자들도 나타나니까 이거는 무조건 한성유전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반성유전일 텐데, 반성유전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여자가 있는데 정상인 애가 나왔고, 또 얘네들이 또 유전병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상인 애가 나왔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내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얘는 여기서 X-Y,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보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게 문제가 좀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쓰고. 자, 1번을 보면요. 1번 보면 이 유전질환은 한성 유전 방식으로 유전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전 방식으로 유전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한성이 아니라 뭐다? 반성이죠. 반성 유전.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2번 보게 되면 0의 유전질환은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르니까 얘네들은 뭐야? 이형접합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 되겠고, 자, 3번 보게 되면 0이의 어머니의 유전질환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철수의 유전질환에 대한 유전자는 얘가 갖고 있는 건 요거잖아. 요거. 누구로부터 온 거야? 남자니까 요게 아빠한테 준 거고 요게 이제 엄마한테 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것은 3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문제 8번 보면요. 요거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해가 더 쉽게. DNA 상대량 변화. 자, 1로부터 출발하면 얘네들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제1분열이니까 이게 M1기가 되겠고 M2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염색체 모양도 한번 그려주면요. 얘네들 여기 형태는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복제가 되죠. 복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수 분열이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거 반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반이 되니까 이렇게. 자, 핵형도 써주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2n이고요. 여기도 2n이고 여기는 n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이게 1분열, 자, 여기 2분열 기준인데요. 자, 1분열에서는 핵형도 반감되고요. DNA 양도 반감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분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핵형은 그대로지만 DNA 양만 반감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A, B의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당 DNA 양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A가 결과적으로부터 DNA 양이 적으니까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M2기가 되겠고 얘가 M1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G1기에서 DNA 상대량을 갖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M2기에서 보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을 갖다 물어봤는데, 자, 옳지 않은 거 보게 되면 자, G1기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G1기에서 핵 DNA 상대량은 1이다 그랬는데 G1기 DNA 상대량 여기 1이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된 거고 얘네들이 이제 반감된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상대량이 여기 부분이랑,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은 DNA 상대량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1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세포 A는, 자, 세포 A를 한번 봅시다. 세포 A를 갖다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그림을 갖다 보면, M2기에서 나온 거잖아. M2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M2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생세포입니다. 생세포. M2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생세포의 그 염색체 수는 4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이건 그림만 보면 돼요. 거기 생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래서 4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염색체는 8개이며 8개이며 M원기 중기에서 적동에서 배열한다.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 지금 이가 염색체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요런 거 하나당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4개니까 얘도 어떻게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8개가 아니라 4개. 그래서 올바른 답은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4번이 되겠고요. 자, 9번도 봅시다. 9번. 9번 보게 되면 이 막전인데 막전이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마이너스 70으로부터 30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30으로 올라갔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나트륨이 계속 들어갔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9번을 갖다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봤습니다. 가에서 뉴런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도약전도는 이 마리집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 같은 경우는 민마리집이니까 도약전도가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서는 이 마리집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문제를 갖다 보면 얘는 민마리집이야.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지금 나에서 주어진 자극은 역치 이상이다. 얘네들이 흥분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역치 이상, 반응이 필요한 최소한의 그 자극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통해서 나트륨이 유출된다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돼?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죠. 유입. 그 다음에 칼륨을 통해 가지고 ATP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랬습니다. 칼륨 이동은 결과적으로 ATP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확산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걸 찾아보게 되면 2번으로 답을 갖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도 봅시다. 마지막 문제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조 T 림프계에선 골수가 생성되고 분화된다 그랬습니다. 자, 틀린 것부터 한번 확인하자. 생성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분화되는 것은 어디에서 분화된다? 가슴샘에서 분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한 종류의 비림프계에서 만들어지는 형질세포는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한 다양한 항체를 생성한다. 이 다양한 말이 틀렸죠. 한 가지만 생성되는 거죠. 한 가지만. 그 다음에 항원이 제거되면 형질세포는 그 기억세포로 전환된다 그랬습니다. 자, 얘네들은 여기서 하나 정리해 놓자. 항원세포는 항체로 되고요. 또 기억세포가 뭐가 되는 거야? 형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 되겠고 4번이 맞는 말이네요. 자, T림프가 B림프구. 이 T림프구는 이제 가슴샘을 거기 부분에서 있는 림프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골수 부분에 있는 림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결합하여야만 된다. 그래서 10번의 올바른 것은 4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PT 자료가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 헷갈렸을 텐데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니까요. 각각의 단원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리지구과학을 담당하는 조대근입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평행한 직선 도선 AB가 수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B에는 세 개가 각각 3I 그리고 I인 전류가 왼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수평면의 점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
수평면의 점 Q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얼마인가? 단 두 도선 A와 B와 두 점 PQ 사이의 거리 간격은 R로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B0인데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도선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BA라고 하면 직선 도선이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K의 R분의 3I가 되겠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도선 B에서 E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의 R분의 I가 되겠죠. 그래서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A와 B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R분의 3I 마이너스 K의 R분의 I가 돼서 K의 R분의 2I가 되겠습니다. 이 점이 이 값이 B0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도선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R로 같으니까 3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3R의 전류의 세기 3I가 되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도선 B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K의 R분의 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Q는 K의 3R의 3I 플러스 K의 R분의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해보면 K의 3R의 6I 즉 K의 R분의 2I P점과 같은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B0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2번 그림과 같이 P점에서 O점을 향해 초록색 레이저 빛을 입사시켰더니 빛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매질의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세타1과 세타2는 같아. 니은 매질 1의 굴절률은 매질 2의 굴절률보다 작다. 디귿 붉은색 레이저 빛을 P점에서 O점으로 입사시키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 전반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 전반사인데 매질의 경계면을 따라 빛이 진행하였다는 얘기는 세타1이 즉 그 임계각이 되겠습니다. 전반사 조건은 첫 번째가 임계각보다 커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입사하여야 됩니다.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세타1과 세타2는 같아. 당연히 맞겠죠.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니은, 매질 1의 굴절률은 매질 2의 굴절률보다 작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굴절률이 매질 2에서 매질 1로 입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전반사 조건에 맞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붉은색 레이저 빛을 P점에서 O점으로 입사시키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붉은색 레이저는 우리가 빛을 전자기파라고 생각하면 붉은색 빛은 푸른색 빛보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즉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꺾이는 각이 작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그림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을 실험하기 위해서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테이블 위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놓고 실로 도르를 통해 질량 m인 물체를 연결한 실험 장치이다. 다음 실험 장치 중 물체의 가속도가 위 실험 장치에서의 물체 가속도의 2배가 되는 것을 골라라. 예,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는 이꼬르 MA에서 여기에서 가속도 A는 우리가 M분의 F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을 보면 마찰이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mg만 작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상태의 가속도는 힘이 mg고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2배가 되려면 분자가 2배거나 분모가 많이 줄어들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A는 n분의 F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 1번은 분자는 2배, 즉 힘은 2배지만 질량이 조금 증가하니까 가속도가 2배가 될 수가 없겠죠. 2배보다 작은 값이 될 겁니다.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겠습니다. 2번 또 보면 분자인 힘은 증가하지 않고 밑에 질량값만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작아지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힘은 mg가 되고요. 질량은 m 플러스 라지 m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값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으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 경우를 보면 힘은 2배가 되고 질량은 1000과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14번 그림은 고열온에서 Q1의 열에너지가 공급되어 저열온으로 Q2의 열에너지가 방출되고 열에너지의 일부를 1W로 이용하고 있는 열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기억 W는 Q1-Q2이다. 니은 Q2가 W이면 열 효율은 0.5이다. 디귿 Q1이 W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1은 고열은 Q1에서 저열은 Q2 사이의 차이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열 효율은 Q1분의 Q1-Q2가 되는데 Q2가 W이면 Q1은 2W가 되겠죠. 왜냐하면 W는 Q1-Q2니까요. 그래서 하면 W 곱하기 100, 즉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디귿 Q1이 W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Q1이 W면 Q1이 W라 그러면 Q2가 0이 되겠죠.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수평이 실험대에 의해서 두 술의 A와 B 사이에 용수철을 압축시키고 실로 연결한 후 밀어서
두 수레를 운동시킨 다음 운동 도중 실을 끊었다. 그래프는 두 수레 A, B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레 A의 질량은 수레 B의 질량의 몇 배인가? 단 모든 마찰과 실과 용철의 질량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인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2초 사이까지의 그 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초까지의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2분의 2 이래서 1m/s가 되겠고요. 2초 후에 두 물체는 갈라져서 VA는 정지해 있고 VB는 2m/s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물체가 같이 다니다가 일정 시간에 분리가 되었으므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을 MA라 그리고 B의 질량을 MB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의 운동량은 MA 플러스 MB 곱하기 1이 나중에 운동량과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MA 플러스 MB는 2MB, MA와 MB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배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제주도의 삼방산과 한라산의 전경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삼방산과 한라산은 디귿의 대표적인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방산은 종상화산이고 한라산은 순상화산이라고 하는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의 차이점은 화산에서 분비하는 용암이 얼만큼 끈적끈적하냐 아니면 잘 흐르냐 유동성 문제가 되겠죠. 즉 유동성이 크려면 온도가 낮고 SiO2가 성분이 많은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정보를 가지고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삼방산은 한라산보다 온도가 높은 용암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니죠. 그 온도가 낮을수록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삼방산은 한라산보다 SiO2 성분이 많은 용암으로 형성되어 있다. 예,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에 나타난 저기압을 나타난 것이다. AD 지역의 날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서 A, B, C, D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온대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으로 날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압 중심부는 꼭지점이 되겠죠. 풍향은 화살표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기압에서 북반구는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겠죠. 그래서 각 위치에 나타나 있는 풍향이 옳은 게 되겠습니다. A 지점은 한랭전선 뒤가 되겠습니다.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미는 전선을 우리가 한랭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밀려서 올라가게 되며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고 소나기는 전선면 뒤에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그치고 앞으로 서쪽으로부터 개기기 시작할 겁니다. B는 한랭전선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C는 온난전선 뒤가 되겠습니다. 온난전선은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미는 전선을 우리가 온난전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름이 형성되면 충운형 구름이 생기고 비는 전선 앞에서 이슬비가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남동풍이 분다. 남동풍이 아니라 남서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3번 남동풍이 틀렸습니다. 4번 디귿 D. 온난전선 앞이 되겠습니다. 온난전선 앞에는 현재 남동풍이 불고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전체의 평균적인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예, 이 문제는 그림만 잘 보면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1. 육지에 내린 강수는 모두 바다로 흘러간다. 여기 지하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에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증발량은 해양에서는 109가 되고요. 강수량은 98이 됩니다.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해양에서 방출되는 물의 총량은 유입되는 총량보다 많다. 방출되는 값은 109가 되고요. 유입되는 양은 강수에서 26에서 15 뺀 11이 들어오니까 11 더하기 98 하니까 1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4번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천동설을 나는 지동설에서 화성의 겉보기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가는 천동설이 되고요. 나는 지동설이 되는데 천동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안한 것이고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제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가에서 주전원은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 주전원이 지구 주변을 회전하고 있죠. 맞습니다. 2번 나에서 지구와 화성의 공전 속도는 같아. 네, 나에서 지구와 화성의 공전 속도는 지구가 화성보다 더 빨리 갑니다. 어떤 정보가 없다 그러면 나에서 같은 시간에 보면 지구 이동 거리가 화성보다는 확실히 길죠. 그래서 이동 속도는 지구가 더 빠릅니다. 3. 나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사실 지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증거 중에 하나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에서 화성의 겉보기 운동은 지구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관측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2일 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상과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날짜는 음력이고요. 2, 4, 6, 8, 11, 12일, 14일 이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 달을 관측한 시각은 초저녁이다. 보면 모르게도 14일, 15일에 달이 보름달이 동쪽에서 뜬 거 보니까 같은 시각에 관측했다. 즉 초저녁에 관측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달과 태양 사이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 경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음력 초하루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을 때 보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달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태양과 달 사이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3번, 이 기간 동안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같은 시간에 관측했으면 달은 분명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날에는 아주 요 정도 시간만 관측했겠죠. 그리고 14일이 되면 긴 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음력 8일 정오에 달은 남쪽 하늘에 있었다. 음력 8일 정오에 낮에는 남쪽 하늘이 아니라 동쪽에 있었습니다. 즉 8일이면 달이 상현달이 낮에 여기에서 위치하게 되는데 정오에는 지구에서 봤을 때는 동쪽 하늘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1번부터 20번까지 모의고사를 풀이해 보았습니다.